2023년을 여는 미국 증권시장의 첫 거래일인 3일,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업종별로도 희비가 갈렸습니다. 원자재 섹터에 포함된 금 관련주 주가는 이어진 4일까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리골드의 주가는 5.89% 상승했고 뉴몬트 주가는 3.89%, 골드필즈와 휘턴 프레셔스 메탈스 주가는 각각 6.93%, 3.40%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로얄골드, 에그니코 이글마인스 등의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금 관련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큰 폭으로 상승한 금값입니다. 최근 금 가격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 매입에 힘입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1,850달러 선에 안착하며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 금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1967년 이후 5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 매입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용한 세계 금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에만 2000년대 이후 최대치인 400톤 규모의 금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금 비축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금 매입 경쟁 이면에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탈세계화 흐름이 거세지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죠. 특히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들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금 32톤을 매입했다고 밝혔는데 인민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고요. 튀르키예와 우즈베키스탄도 3분기에 각각 31톤과 26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탈세계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립 등의 대외 변수는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을 흔들며 앞으로도 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스위스 아시아 캐피털 유어그 키너 CIO는 금값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10%, 20% 수준이 아니라 금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가 차원의 금 매입 경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과 금광업체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준은 12월 FOMC에서 전표들을 통해 내년 미국의 최종금리가 중간값 5.1%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상황에 따라 금리가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연준이 4일 발표된 FOMC 회의록에서도 재차 매파적 행보를 강조하며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을 시사하자 이 투자자들은 높아진 경제 침체 가능성이 현실화됐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금광업체가 채굴하는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더욱 각광받습니다. 위험 회피는 물론 인플레이션 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블룸버그가 지난 50년간의 증시와 금 가격 패턴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요. 경기 침체기에는 늘 금 가격이 치솟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금광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안전자산인 금에 간접 투자하는 셈입니다. 간접 투자지만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은요. 실물 투자는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금값이 20% 이상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고 거래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면 금광업체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주식 거래도 간편하죠. 동시에 금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기업의 수입성도 높아지기 때문에요.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고요.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경기 침체와 관련해 금광업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 이머징 마켓 그룹 회장인 마크 모비우스는 지난 10월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전하는 기업이라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안전자산인 금을 채굴하는 업체가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칼리지오리 파이낸셜의 창립자인 마이클 칼리지오리 CEO도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금광업체와 같은 탄탄한 자산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리골드는 전 세계 곳곳에 광산을 소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생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는 뉴몬트와 함께 세계 1위를 다투고 있고요. 베리골드는 2022년 3분기 기준 98만 8천 온스의 금을 생산하며 전년 대비 줄어든 규모지만 여전히 다른 금광업체들에 비해 뛰어난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베리골드를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쟁 기업과 달리 금 생산뿐만 아니라 구리 생산 사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리골드의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보면 구리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 금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리산업은 베리골드의 매출 다각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성장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친환경 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와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널리 쓰이는 구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금광업체와 마찬가지로 베리골드의 현금 흐름도 다소 악화됐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베리골드는 지난해 3분기 전분기 대비 약 17.97% 줄어든 7억 5,800만 달러의 영업현금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금광업체 중 하나인 유몬트는 이미 강력한 생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네바다 등 여러 주에 걸쳐 금광들을 소유한 유몬트는 지난 3분기 글로벌 금 생산량의 5% 수준에 달하는 148만 7천 온스의 금을 생산했습니다. 유몬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하포너스, 타나미 엑스펜션 2, 야코차 설피데스 등과 같은 개발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뉴먼트는 약 20여 년간 꾸준히 배당을 해온 기업으로 배당금을 금값에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즉 금값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올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한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죠.